그때 제가 그 또 태조권이라는 무술을 좋아해가지고 이 태조권이라는 무술은 또 여자들은 또 홍룡을 끊어야만 수행을 성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홍룡이라는 게 그 생리 그거를 월경을 끊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갖고 그 태조권을 배우러 산에 있는 어느 사부님이 태조권을 가르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막 그 보시를 한 보따리 싸다 주고는 이제 태조권을 배우러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에 태조권을 배우러 오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낮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무술을 하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 와서 무술을 하고 저녁에는 어떤 림포체를 시봉을 하고 있다고 티벳 밀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술도 배우고 또 저녁 때는 림포체를 시봉하면서 라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그 어떤 림포체를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림포체께서 그 겔룩파에 훌륭하신 지금 이제 성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림포체신지 생각은 안 나는데 림포체 훌륭하신 림포체인데 그분이 주사위로 티벳 림포체들은 그 주사위로 또 이렇게 뭘 봐주셔요. 그리고 그 내축라마도 이렇게 주사위로 뭘 봐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호흡신도. 그런데 주사위로 뭘 보시는데 그분이 전생에 자기 과거부터 인연 있던 본존부를 알려준대요. 그래갖고 그 인연 있는 본존부를 알아서 그 본존부 기도를 하게 되면 수행의 성취가, 왜냐면 본존부이 성취의 근본이잖아요. 성취가 유난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희양양 그 빌라에 있을 때 제 조카 상자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조카 상자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대만대학교 나온 아이였는데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아이들이 대만대, 서울대보다도 더 머리가 좋습니다. 대만대 아이들은.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공부밖에 안 해요. 대만대 애들은. 술 먹을 줄도 모르고 뭐 놀 줄도 별로 모르고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대만대는 굉장히 실력 있는 애들이 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스님이 나중에 됐어요. 스님이 됐는데도 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인데 이게 가까이서만 봤을 때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주 꼴통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가 이상한 성격이 있구나 해서 이제 좀 아주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한 아 같은데 아주 꼴통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마음속으로 좀 불편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저는 논문을 쓰고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지 성격이나 여업장을 좀 녹여보겠다고 대비수참이라는 그 관세음보살 참법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아침에 밤새 논문을 쓰고 아침에 자는데 머리가 자꾸 무슨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자다가 또 있으면 또 막 기운이 느껴지고 그래서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가 이제 그 대비수참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도로 인해서 성격도 좋아지고 자기 컨트롤도 잘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그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왕 기도를 하는 거 우리 사숙님이 옆에서 주무시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절을 하시면 사숙님도 이제 업장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지혜도 열리고 하시겠다 해서 나를 관상을 했다는 거라. 옆에서 같이 절을 하는 걸로 대비수참 할 때 같이 참회 기도법 보면 전부 부처님한테 명호에 기도하는 하면 절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같이 나를 관상을 했대요. 옆에 이렇게 서서 같이 절을 하는 걸로 관상을 했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기 기운이 뭐가 자꾸 나도 뭐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기운이야.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카 상자가 절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림포체께서 본존부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스님들도 본존부를 아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한번 가보실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먼저 우리 이제 조카상자 스님 먼저 이제 여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주사위를 탁 던지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본존불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거기서 신심이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 참회기도법, 대비수참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비참법기도라. 그거를 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그 자기 성격이 컨트롤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관음기도가, 관음참법기도가 이 사람한테 맞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본존불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신심이 탁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볼 마음이 더 신심이 생겨갖고, 그러면 저는 어떤 부처님이 본존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림보체께서 톡 이래 하시더니 톡 이제 주사위를 턱 두 개를 던지시니까 딱 보시더니 비구니 스님은 문수보살이 본존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딱 또 그게 신심이 가는 거라. 왜냐면 제가 그 불광법회를 다니다가 그 불광법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불광법회 다닌 지 3개월쯤 됐는데 어디를 갔냐면 오대산 정멸보궁을 간 거예요. 오대산 정멸보궁에. 그때가 3월 말쯤이었는데 정멸보궁에 가서 이제 마하반야바라밀 그 불광법회는 항상 마하반야바라밀을 했거든요. 마하반야바라밀을 하고 서가모니불 하고 그 정멸보궁이 그 법당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한 번 움직였다 하면 100명씩 가니까 불광법회는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갖고 밖에 마당에 서갖고 합장하고 서가모니불 정근하는데 갑자기 막 서가모니불 근데 기도가 쫙 쓰는 것 같더니 마음에서 막 발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문수보살님 앞에서 이 정멸보궁 오대산 문수보살님 그 성지에서 발언을 올립니다. 제가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널리 전하는 그런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이 막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내가 출가하겠다고 발언을 했어. 저 정멸보궁 가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가지고 우리 도반들한테 이제 그때 법원 검찰청에 같이 이제 그 불광법회 다니는 도반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직원들 4명이 같이 다니고 또 거사님 한 분이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내가 3개월 만에 거기 와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출가를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나를 억지로 끌고 데리고 고광덕 스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고광덕 스님은 그때만 해도 불광 잡지 내시고 엄청 바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거리에 나앉은 중이라는 거예요. 원래 당신이 범어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동상 큰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는데 스님들이 보니까 서로 주지하려고 막 알력을 있고 막 이런 게 보기 싫어서 당신은 집도 절도 없는 거리에 나앉은 중이다. 이러시면서 거의 3시간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잠을 안 주무시고 당신은 포교에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광지를 내시고 그리고 절도 없어가지고 그때 대각사를 빌려가지고 불광법회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광사 석촌호수에 불광사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5만 원씩 다 이제 걷어가지고 땅 한 평 사기 운동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을 뵈러 갈매리에 이제 보현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큰 스님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밤새 늦게까지 큰 스님이 들어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한밤중에 거의 11시도 넘었는데 들어오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몇 살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살입니다.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처님 법이 거룩하고 좋은데 이 부처님 거룩한 법을 널리 전하는 특히 스님들을 가르쳐가지고 스님들이 불법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네가 몇 살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살입니다. 그러니 나도 24살에 출가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너는 잘하게 생겼다. 나보고 중노릇을 잘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도반들이 나를 말리려고 큰 스님한테 데려가 간 건데 오히려 큰 스님이 격려하신 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출가를 결심해서 6개월 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출가를 발심한 것도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에서 출가를 발심했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문수진언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오마라바자나 디디디디디디 오마라바자나 디디디디 하고 문수진언을 많이 하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와서 관정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갖고 혼자 막 머리가 시원하면서 관정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문수보살이 오셨네. 관정 주시네. 막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짓거리고. 그런데,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암틴 스승님한테 따시종에 왔잖아요. 따시종도 문수보살 성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오문수가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암틴 스승님한테서 또 문수보살의 분노본전 수행인 야만타카, 닉마파와 까규파의 그런 전승을 한 몸에 갖추신 그런 야만타카 수행을 외국인 한 사람한테 전할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암틴 스승님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받고 그 야만타카 무문관도 6개월간 하고 이제 법도 다 받고, 또 대만에 있을 때 제가 모신 그런 큰 스님이 몽창 큰 스님이잖아요. 비록 2달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법을 받았고, 몽창 큰 스님께서 점찰 선악 업보경을 이렇게 선양하시고 전수하시는데 제가 매일 하루 24시간 시봉을 하면서 그 법을 다 듣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또 제가 중국 오대산 갔을 때 몽창 큰 스님이 꿈에 오시고 또 문수 동자도 꿈에 오고 실제로 제 눈에 문수보살의 지혜 등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수보살의 가피를 확실하게 느끼고 칭견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역시 본존불이 문수보살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제가 내 이름 부자에 입구가 3개나 되고 불법을 많이 전하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신심이 난다고 그러고, 또 가피의 본존이라고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문수보살이 본존불이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본존불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알려드릴 능력이 없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여쭤보시고, 그래서 그 본존불 수행을 하게 되면 성취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